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과 보복을 이어가면서 전쟁은 계속 격해지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중동 사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최후 통첩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긴박한 가운데서도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 이란의 새해라고 하는 명절에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동안에 내놓은 메시지들이 다 대독이거나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메시지로만 전달됐기 때문에 실제로 하메네이 모스타바가 살아 있느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몇 번 나타났어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예.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란의 상황은 무엇보다 그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해야 되는 절실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여성 아나운서가 대독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노르즈라고 이란의 새해 명절은 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제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모스타바의 생존 여부는 그 노르즈 신년 메시지에 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얼굴을 보이지 않은 육성이라도 그렇죠. 내보내면 예. 아마 살아있는 게 입증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부상설보다 오히려 사망설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상설이라면 적어도 목소리마저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한 부상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복살됐던 그 장면 보면 거기 뭐 완전히 그 건물이 그냥 다 전체적으로 파괴되는 모습이 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밖에 외출했다가 나왔다가 뭐 생존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서 그렇게 그 경상 정도로 됐을까? 상당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 못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아마 이제 화면으로 모스타바의 사진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자, 이 사진들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AI로 만들어졌거나 또 조작된 사진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골판지 아야톨라라는 조롱까지 이란 내부에서 이런 조롱까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란 내부가 그럼 최고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동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월 경에 지금 이슬람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혁명수비대, 특히 바시드 민병대가 나서서 정말 혹독하게 탄압을 하고 수천 명이 뭐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20대도 안 된 그 젊은 레슬링 선수가 그런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뭐 처형을 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이란 내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 강력한 힘으로 혁명수비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강력한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는 있지만 누구도 자기의 뜻을 표출하거나 그걸 결집해서 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감시와 통제, 억압,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호수아비 아야톨라다라고, 아야톨라 그러면 아야톨라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란에서는 정말 신성시하는 그런 용어인데, 네. 그렇게 이 호수아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스타바가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심각한 중상, 스스로 뭘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중상이라면 결국 꼭두각시 지도자이고 예. 강경한 그 혁명수비대와 그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강경파,
뭐 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런 강경파에 의해서 지금 이 운영이 되고 있고 모스타바는 그냥 상징적인 예. 그런 인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모스타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 내부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SNS가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아들 유세프 페제시키안이 SNS에 남긴 전쟁 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왼쪽에 이란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전쟁 엿새째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싸울지를 놓고 이견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2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은 임기 2년을 빨리 마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뭐 전쟁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란 정치 지도자들 지금 내부에서 뭐 공황 상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다, 이견이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쟁 초기의 얘기를 다룬 겁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뭔가 좀 곤혹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아들 보니까 뭐 정치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 40대라고 하는데 지금 SNS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예. 이제 주목할 단어가 공황 상태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모사드라든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지금 이란의 중요한 그 지도자급들, 뭐 군사 정치 지도자들 일일이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가족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예. 실제로 또 보면 이 라리자니 NSC 사무총장도 피살을 당했고, 예. 그리고 뭐 이어서 정보부 장관, 그리고 혁명수비대를 대표했던 그 대변인까지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참수작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공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땐 뭐 강경파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항전을 해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온건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텐데 그러면 전쟁이 언젠간 끝날 텐데 그러면 이란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선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어떤 논란이 있다는 것을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아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이 아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안위 문제일 거예요. 아버지도 표적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참수의 대상이 될 텐데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니까 빨리 전쟁이 끝냈으면 좋겠다. 아마 본인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도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사실 그 계속 하루하루 말이 조금 바뀌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48시간 시한으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시한이 이제 내일 오전까지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오락가락했던 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했던 말, 그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했던 표현들이 자꾸 바뀌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거는 실패한 전쟁이 아니냐라고 그런 미국 언론 내에서도 미국 정치 이 정계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일관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시작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때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때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번갈아가면서 내고 그리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경제도 달래고 유가도 좀 낮추고 강경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란의 저항 의지를 좀 낮추고 예. 그러니까 강경 메시지와 유화 메시지를 번갈아가면서 내면서 대내외의 그런 상황들을 그동안 관리를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일관된 것은 이 전쟁이 옳았고 잘 된 것이고 나는 잘하는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갈 것이다. 그런데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발전소를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그러나 다 열려놓고 선택지를 놓고 지금 이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겁니다. 군사 목표를 줄이겠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 전쟁부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중부사령관도 그렇고 목표의 거의 90%를 무력화시켰다. 그럼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군사적인 이 목표와 타격을 줄여나가는 건 맞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마지막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놓여진 가장 큰 숙제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유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이 실현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두고 아마 손가락질을 받고 예. 욕을 먹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개방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사실 전쟁 개시되고 4주째 됐는데 네. 이렇게 최후 총첩석 발언한 거는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런 뭐 좀 추상적인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시간을 딱 찍어놓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 자기 발목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내일 오전이 이제 최후 통첩 시한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란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그대로 봉쇄한다면 미국에서는 일단 뭐 이란의 발전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부쉐르에 있는 원전일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이란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부쉐르 원전은 전력 생산 양으로 보면 네. 그 이란의 전력의 충당 비율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발전 시설은 가스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일부 수력도 있고 이제 네. 원전도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부쉐르는 이란의 그 유일한 상업용 원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타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타격을 입을 경우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원전 부지 일부가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원전을 타격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당히 많은 원전들이 있는데 원전이 아니라 그 발전 시설들이 네. 있는데 그 발전 시설들 중에 어느 하나 지금 보도 나온 거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어쨌든 이 발전 시설이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지금 이란을 타격한 자체가 국제법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이걸 꺼냈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더라고요. 내일 네. 오전이 내일 이제 오전 8시 44분. 예. 예. 딱 48시간이 되는데 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우리 봉쇄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다음 카드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그 미국의 그 지상군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일각에서는 파리 공수사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 이제 출발한 그런 해병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지상 작전을 펼치기에는 절대적인 병력 수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상 작전을 위한 병력의 이동은 이미 개시가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일 해병 기동 원정대는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에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 수일 내에 아마 도착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서도 11원정군이 이미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82 공수사단, 82 공수사단은 뭐 미국이 자랑한 막강한 전력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그 작전 때마다 등장했던 그 부대가 바로 82 공수사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상군 투입 안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보니까 미국 여론이 지상군 투입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찬성하는 여론은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면 예.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네. 때. 정치적인 위험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력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최근 그렇지 않아도 그걸 선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런 작전들을 하나하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페르시아만에 있는 주요 네. 지대함 미사일들 타격을 했고요.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된 항공기 A-10,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작은 선박들을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상군 투입을 위한 준비는 이미 해놓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최후 통첩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다음 작전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또 서로를 향한 공습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뻘건 불빛이 빠른 속도로 땅으로 떨어졌고요.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찍던 사람도 놀라서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 남부의 도시 디모나가 폭격당하는 장면을 매우 가까이에서 찍은 겁니다. 핵단지를 공격받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심 핵시설이 있는 디모나를 겨냥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자, 다음은 폭격 당시 디모나의 주택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자, 소파에 앉아 있는 여성, 굉음이 울리자 주변을 둘러보는데 잠시 뒤에 더 큰 폭발음과 함께 잔해들이 집 안으로 덮쳐 들어옵니다. 폭격으로 디모나와 주변 지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란이 공습한 디모나와 아라드에 있는 핵시설 인근에서 200명 가량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또 유명한 성지죠. 바위돔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란 미사일을 유격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파편이 덮친 겁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길어지는 전쟁에 성스러운 장소들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서로 핵시설에 대한 그런 위협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번 전쟁이 정말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탄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번 작전, 이번 이란 공격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란의 핵 역량을 무력화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탄즈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이런 핵시설을 그동안 계속 공격을 해왔고, 네타냐후 총리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이 거의 무력화됐지만 아직도 공격해야 할 목표가 수천 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살아있다,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모나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주요한 핵단지가 있는 곳이었고, 근데 이제 저렇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든지 방공 체계를 뚫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방공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간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내일 오전입니다. 중동 상황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